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여야 간의 이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 고 엘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뉴욕으로 날아가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넘어가 트리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 숨가쁘게 펼쳐질 5박 7일간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지금 윤 대통령은 그 전에 해결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도 임명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받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야간은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뭘까요? 자,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입장을 일부 소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두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대1 영수회담, 웃기지 마라, 퇴짜를 놨습니다. 자, 18일 출국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에 이 국민의힘 오늘 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오고 16일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MBC 인터뷰에서 그런 뜻을 비췄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운명의 한 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를 앞둔 여야 간 주도권 경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밀리지 않겠다고 정면 승부를 시사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국정 발목 잡기라는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야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채택이 불발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여부였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제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등 강도 높은 공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응수하고 있다. 재반격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윤 대통령이 오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기간은 대개 열흘 내에서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틀의 여유만 두고 15일로 잡았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하지 않으면 내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8일 해외 순방 전에 윤 대통령이 야당 답이 없으면 임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이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름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공개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번이 10번째다.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법정 시한까지 어기며 거부하는 건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민주당 정말 인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석도 많다 이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정말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주당도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은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제의한 영수회담 하지 않겠다는 그런 거부의 뜻을 비췄습니다. 자, 이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각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만날 필요는 없다. 뭐 정의당도 만나고 다 국민의힘도 이제 이게 안정화가 되면 원내대표가 뽑히면 19일날 뽑힐 예정입니다. 다 모아서 정상화된 뒤에 함께 보겠다. 문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정치권의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국회로 인사간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인데, 이제 비대위원도 오늘 이 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오면 보다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쌍특검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진복 수석은 우리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또 뭐가 나온다고 라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도 못 대게 하고 친정권 검사라는 평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게 정권을 줘서 입사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는데 또 특검을 하겠다? 정말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은 뭐 야당, 여당 뭐 이게 정리가 돼야만 윤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이 임명이 정식으로 되면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실제 최근 민주당 지도부 20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수사받고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최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약 20명에 이르는 우리 당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조사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임명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총리가 아닌 다음에야 윤석열 대통령 결심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찰총장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정식 취임하면 민주당이 벌벌 떨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